네, 자, 1행이시고요. 개인 발표는 자영업자 경쟁력 편이고 상황과제는 아니 경험과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 준비되시는 대로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조금 크게. 네, 소상공인의 현황과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그에 대한 바람직한 대책 방안에 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현황입니다. 우선 소상공인 근로자 5인 미만의 소기업을 의미합니다. 관련 현황으로 사업체 수는 약 319만 개로 총 사업체의 8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종사자 수는 약 637만 명으로 총 산업 종사자 수 대비 36.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영업자 현황입니다. 2002년에 621만 명으로 나타난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2022년에도 25.4%로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업종은 생계형 업종인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에 과밀되어 나타납니다. 또한 자영업자 평균 연령은 53.2세로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관련한 온라인 쇼핑 증가 추세도 나타납니다. 소맥 판매 중에서 온라인 쇼핑은 25% 미만을 차지하지만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하였고 모바일의 경우 4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준비 미흡으로 인한 과밀화가 문제점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소비 패턴 변화에 자영업자들이 적응하길 곤란해하면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대기업의 골목 상권 진출로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문제점도 나타납니다. 다음으로는 자영업자 가구당 평균 부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2017년 8천만 원이었던 가구당 평균 부채가 2022년 1억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개인 사업자 대출 또한 2019년 280조에서 2022년 405조로 증가하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다음으로는 자영업자들이 시장 변화에 대응력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진출 역량이 부족하고 관련한 재교육 기회가 없고 또한 비용 부담 때문에 온라인 진출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부실한 사회 안전망도 문제가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요건 기준이 완화되어 기존 1년 이내에 가입해야 했던 것을 이제 5년 이내에 가입하면 되지만 이렇게 완화되었음에도 총 사업자 403만 명 중에 가입률은 0.3%에 불과한 것이 문제입니다. 관련하여 대처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운영상 방안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구조조정을 통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지원제도를 재정비해서 지원제도 자체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방안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우수 소상공인의 노하우 기술 전수를 위한 소통의 장을 정부가 나서서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폐업 후 재개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와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폐업한 이후에 최빈층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과 재교육 비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방안으로는 지역 특색을 살린 대표 상권 육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속초의 칠성 조선소 카페와 같은 상권이 눈에 띕니다. 관련해서 공모전 등을 통해서 젊은이들의 참여를 유도해 지역 특색을 살리면서도 경쟁력을 갖춘 상권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교육 지원이 방안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보호 중심에서 벗어나 상호 협력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기업과 이러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연결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 적어둔 법적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기업과 연결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존의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해 주면서 자영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대기업들은 조금 더 완화된 규제를 적용한다든지 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시 운영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영업자에게 접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존 중소기업 지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술 개발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을 시켜서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대책에 관해선 다음과 같습니다. 창업 전에 충분한 준비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좀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자영업을 준비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5분 30초 하셨고요. 일단 자영업자 대책 중에서 어떤 것들이 가장 좀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우수소상공인의 노하우나 기술 전수를 위해서 정부가 소통회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지원 제도를 재정비하거나 규제를 재정비하는 부분들은 많은 분석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현재 319만 개나 되는 소상공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이 우선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주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뭐 사회 안전망 관련돼서는 대책이 지금 없어 보이는데요. 어떤 게 좀 가능하겠습니까? 어, 사회 안전망 관련해서는 이제 폐업 후에 재개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나 재교육 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자영업자분들이 아무래도 자영업을 운영하면서 갖게 된 전문성을 조금 살릴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떠오릅니다. 뭘 폐업 후에 뭘 하자고요? 폐업 후에 이제 다른 곳에 취업할 때 그동안 해왔던 일에 대한 전문성들을 좀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자리와 좀 연결해주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아니면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러한 것에 대한 재교육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뭐 대기업과 뭐 상생 이런 걸 얘기하셨는데요. 네. 글쎄 대기업도 요즘 골목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데 대기업과 상생한다는 게 잘 이해는 잘 안 되는데 뭘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현재는 좀 제한적으로 대기업이 골목 상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규제를 좀 완화해주면서 그래서 이제 대기업 브랜드가 규제를 완화해서 골목에 더 많이 들어오는 게 자영업자 대책입니까? 네, 그렇게 완화해주면서 완화를 약속한 이제 중소기업과 상생을 약속한 기업들에게만 조금 더 완화를 해주는 방안을 상생이 어떤 걸 얘기하시는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이제 마케팅 기술 같은 거를 협력해서 좀 지원을 해주거나 마케팅 기술이라는 게 뭡니까? 대기업들이 아무래도 요즘에 그 소비자 타겟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삼성이 김밥 천국을 도와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한 대기업은 그 프랜차이즈 대기업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밥 대기업이라면 주변의 라면 가게 자영업자들을 도와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면 가게에서는 김밥을 안 파냐고요? 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관념적인 얘기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대기업도 골목에 들어와서 장사하느라고 좀 마찰이 되게 심한데 네. 그걸 규제를 풀어준다 그러면 뭐 자영업자분들이 가만히 안 계시겠죠? 네, 맞습니다. 제가 좀 성급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이 구조조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라고 하셨어요? 네. 본인 생각하는 구조조정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이라는 개념이 어떤 겁니까? 지금 조금 철저한 분석 없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이어나갈지 조금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만 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구조조정이라고 했지만 현재 있는 지원을 끊는 것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지원 계획을 세워나갈지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조조정이 제가 무슨 뜻인지 여쭤봤어요?
네.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 낭비되고 있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지원을 줄이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예산 구조 조정을 말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왜 그래도 시원찮을 판인데 왜 줄입니까 또? 어, 네, 네, 구조 조정이라 그러면 뭐, 예, 문 닫을 것들은 문 닫을 대로 문 닫게 하고 네, 살릴 것들은 살리고 네. 그런 걸 보통 구조 조정이라고 하죠. 네. 예, 그리고 자영업자를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신경 써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자영업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복지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복지? 네, 네,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라는 게 무슨 말이죠? 저는 복지라는 걸 이제 국민들이 좀 행복해 할 수 있게 국가가 도와주는 역할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영업자 수가 이렇게 많은데 그냥 알아서 살라고 국가가 손 놓고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껴져서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때 경험까지 여쭤볼게요. 네, 특허청 지원하셨는데요. 네. 예, 뭐 쪽 지원하신 뭐 이유나 계기가 있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술 개발에 관심이 많아서 신소재공학과에 진학을 하고 좀 자연스럽게 변리사 시험까지 응시하게 되었는데요. 그 1차에 합격했지만 그 과정에서도 계속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이게 맞나라는 고민이 계속 있던 차에 사회복무원으로 지방의 시청 세정과에서 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곳에서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의 모습을 보고 이분들이 지역사회 발전과 유지를 위해서 최전선에서 노력하고 헌신하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보고 감명을 많이 받았고, 저는 좀 한 발 더 나아가서 국가 전체와 국민 전체를 위해서 좀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허청으로 적은 것은 제가 신소재공학과를 졸업하면서 그 산업과 관련한 과학적 기본 지식들을 좀 가지고 있고, 변리사 시험을 응시하면서 이제 특허 제도나 관련 지식재산 법률에 대한 전문성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특허청이라면은 다른 지원자들보다 좀 더 빠르게 업무를 습득하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험은 뭐 포기하신 겁니까? 아니면 뭐 준비 중이신 겁니까? 변리사 시험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완전히 마음을 접었습니다. 사회복무를 마치고는 바로 대학교에 복학을 해서 경제학과 행정학을 들으면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뭐 보니까 그 외에 본인이 뭐 공무원으로서 장점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겠어요? 그 외의 장점은? 저는 학창 시절부터 조금 책임감 있게 활동할 경험이 많았고, 또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학업과 병행하면서 일과 자기 개발의 병행을 한 경험,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또 느꼈던 것들을 종합해 보자면, 저는 좀 고객과의 소통 능력 부분에서 좀 우수한 부분이 있고, 또 구성원들과의 소통 부분에서도 역량을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 네. 뭐, 뭐 공부 이것저것 하셨는데 뭐 관련 데서 잘 적응하실 수 있다는 건 알겠고요. 네. 여기 뭐 희망 분야를 적으신 건 어떤 취지인가요? 그 특허청 업무 특성상 조금 전문가들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보다도 일반 국민들과 전문가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일반 행정가의 역할도, 통역사로서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중소기업 지원과 협력을 희망하는 업무로 적은 것은 중소기업 분들이 이제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서 그 일반 국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들어가서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업무를 우선적으로 맡고 싶고, 나아가서는 그래서 일반 국민들에게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나중엔 지식재산 관련 정책들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맡고 싶습니다. 특허청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게 뭐 어떤 게 있겠습니까? 특허청이 올해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이 센터가 하는 역할은 중소기업들의 경우에 자금난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그 평가관리센터에서 평가해줘서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일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서도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공부하시면서 본인이 가진 뭐 전문성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신다면 그냥 뭐 막연하게 전문성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게 조금 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최근에 본 뉴스인데 그 광천김의 상표 등록이 저번 주에 취소가 됐습니다. 관련한 뉴스를 보니까 광천김 그 상표권자 분들이 상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상표 등록이 취소된 경우였는데요. 이처럼 일반 국민들은 제도에 대한 인식이 아직 미비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상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뭘 안 했길래 관리라는 개념이 뭐죠? 상표를 관리한다는 것은 상표를 등록받은 상표를 등록받은 상품에만 써야지 이제 상표권을 유지할 수 있는데 네. 광천김은 조미김에 등록을 받아놓고 이제 김 관련 뭐 김 자반에도 쓰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부정 사용이 돼서 상표권 등록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국민들은 어떤 게 관리인지 어떤 게 정당한 사용인지에 대한 개념이 미비한 경우가 특히 중소기업 분들은 미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정부가 좀 나서서 교육을 해주고 안내를 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들은 그렇다. 네. 일반 국민들은 아니잖아요. 분들이 일, 회사 대표가 일반 국민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그렇고 뭐 앞으로 뭐 아까 뭐 지식센터 얘기도 하셨는데요. 어떤 지식센터 얘기도 네. 하셨는데 네. 앞으로 그러면 뭐 이쪽 업무를 만약 하시게 된다면 뭐 좀 구체적으로 좀 해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게 좀 있습니까? 사실 특허청에서 일한다고 하면 심사나 심판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심사나 심판은 기술직 분들이나 6급 이상 분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는 그냥 특허 제도 정책에 관련한 좀 전반에 관해서 정책의 개선점을 좀 생각하고 개선점 같은 거 그러면 생각한 게 있어요? 지금 잘 딱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기 뭐 여러 가지 뭐 대외 활동도 하신 거 보이는데 네. 뭐 삶에서 좀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경험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좀 극복하셨는지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어려웠던 점은 그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그 내가 원하는 직업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또 왜요? 그냥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좀 주는 일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컸는데 변리사라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서 그런 고민들 때문에 계속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청에서 직접 공무원들의 모습을 보고 좀 막연하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직접 보니까 이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고민이 해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마무리 말로 못하신 얘기 마무리 말로 듣겠습니다. 네, 못한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고 네. 끝. 19분 하시고요. 예. 자, 소감. 개인 발표를 너무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뒷감당 그냥 적어놨는데 뒷감당 안 되는 뭐 전형적인 케이스죠. 그죠? 네. 그다가 뭐 사회 안전망인데 뭐 그런 거는 이제 문제로 항상 그 기본이기는 한데 문제점을 썼으면 네. 그죠? 예. 대책 방안이 뭐가 있어야 되는데 빠뜨렸죠. 그죠? 네. 그런 거는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쓰면 안 되고 문제 보고 대책 방안 중에 뭐 빠뜨린 건 없나 직간접적으로 혹시 그 정도는 좀 보셔야 되는데 그런 네. 거 없이 그냥 가다 보니까
그렇고 뭐 상생도 그냥 막연하게 그냥 얘기하다 보니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이제 좀 감당이 안 되는 거고요. 네. 구체적으로 잘못 이해하셨고 이 부분은 네. 그러니까 자영업자 중에 뭐 한계 기업들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죠? 예, 벌어도 최저임금도 안 나오는 벌이를 하는데 딴 게 없으니까 계속 버티고 있어서 망하는 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세금도 내야 되고 예, 뭐 등등등 예, 뭐 그런 비용들을 좀 보전하는 거를 좀 얘기를 뭐 했으면 좋았겠는데 뭐 문제 안 나올 거니까 상관은 없는데 약간 제스처를 쓸 때 약간 또 뒷감당을 좀 해야 되니까 쓰면서 그냥 써놓고 그냥 나중에 여기 와서 애드리브 치려면 안 되니까 뭐 네.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면 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얘기할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경험 과정은 그냥 뭐 무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뭐 전공자이고 뭐 이쪽 준비하셨던 게 있으니까 네. 예, 뭐 등등등. 근데 아까 뭐 이렇게 예, 시청 세정과가 크게 일 많은 데가 아닌데 네. 아 그래요? 지자체 중에 가장 이런 데가 집업체예요. 예, 따지는 야근 안 게- 하시더라고요. 따지는 게 없기 때문에 내는 대로 받으면 땡이에요. 예, 거기 가서 감동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공무원이 살짝 아, 좀 그래요? 이게 뭐지? 예? 거기 가서 감동받았으면 최종청사 왔으면 아주 기절을 했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취지는 알겠는데 네. 예, 좀 뭐 그래서가 얼마나 좋은데 이 사람이 이걸 그게 무슨 안 맞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얘기는 알겠는데 네. 취지는 근데 너무 좀 예? 조금 더 뭐 적절하게 좀 이렇게 워딩이 너무 오버되지는 않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특허 관련된 건 뭐 좀 찾아보신 게 뭐 조금 하면 뭐 특허제도 개선 방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꽤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말씀드릴 건 아닌데 그러니까 지식센터에서 뭐 이런 거 하는 거 그러니까 소소한 거 같고요. 예, 뭐 컨트롤에서 본인이 뭐 이런 데 관심 있다 그러면 좀 보시고 광점긴 사례는 글쎄 그것만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팩트 체크를 좀 하시고요. 예, 그거 네. 했다고 취소되는 게 아니라 뭐 소송이 있었겠죠 아마. 네, 아마 있었을 뭐 거예요. 설명이 네. 있었으니까 당연히 네. 할 거 아니겠어요? 저도 뉴스 우리가 알만큼 네. 유명한 브랜드인데 네. 이걸 상표로 볼 거냐 브랜드의 개념으로 볼 거냐 뭐 그거에 대한 쟁점이 있었을 걸로 보이는데 네. 그죠? 상표권이 취소된다고 해서 이거를 뭐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것도 아닐 것 같고 쓸 수 있어요. 광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명이 네, 지역명이라서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네. 그렇겠구나 이거는. 그래서 그 지역 조합만 받을 수 있는 거였는데 아, 그 조합이- 조합이 잘못 써서 조합 네. 얘기구나. 네. 뭐 지들이 못했겠네. 아무튼 뭐 조금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특허청의 이유는 일반인들이 특허 제도를 잘 이해하시라고 하는 지원 제도가 기구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정당한 기술 개발과 이런 거를 장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들여서 만든 지적재산권들을 보호해주겠다는 네. 거잖아요. 기본 취지가 네. 국민에게 많은 걸 알려주는 데가 아니라 네, 맞습니다. 좀 약간 좀 계속 국민에게 알린다는 얘기를 계속 하셔서 저 그거랑 관련해서 네. 특허법 1조에 보면은 네. 발명을 장려해서 그렇죠.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게 목적으로 바로- 한다. 그 얘기잖아요. 핵심이. 네. 그래서 저는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둔다는 말씀을 드리면 근데 뭐 또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계속 국민에게 홍보하고 알리고 잘 모르시니까 네. 그래가면서 광천김 내들고 그래서 네. 이거 물어봤죠. 이게 일반 국민이냐고. 일반 국민은 말아야 될 일은 없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네. 그렇죠. 일반 국민이 하는 거야. 뭐 이런 걸 침해해서 짝퉁에 대한 피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네, 그렇죠. 네? 그건 좀 다른 문제이고 이 부분은 그죠? 아무튼 그리고 좀 조금 특허청 관련된 거를 그래도 좀 알고 있으니까 네. 뭐 알고 있다는 것 자체도 중요한 자산이니까요. 뭐 특별히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은데 아까 조금 워딩만 조금 정리하시고 특허청 관련돼서 앞으로 뭐 특허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 뭐 쟁점 사항이 되는 것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예, 요즘 뭐 4차 산업혁명 어쩌고 저쩌고 뭐 블라블라 뭐 해서 그러니까 좀 뭐 최근에 뭐 이런 거 어디 저 검색하시면 뭐 무슨 어디 국제 심포지엄 가가지고 뭐 이런 걸 발제했다는 또 뭐 그런 게 다 앞으로 이런 것들 논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네. 보니까 행정 이쪽에 행정 사이드로 어프로치 하신다면 그 행정에 관련된 기획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는 해야 되는 거지. 네. 말씀드렸다시피 개별 그거는 예, 심사관들이 다 네, 예, 맞아요. 탑 티어들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그 심사관분들이. 네. 얼마 전에 제가 민경채 했던 분들 중에 특허청 분들 몇 분 계셨는데 한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예.
그러니까 뭐 거기는 본인이 할 건 아니고 네. 당연하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 지원하고 뭐 이런 업무니까요 컴퓨터에서 그거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고 있다. 아까도 뭐 비슷하게 얘기는 하셨는데 그거만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냥 무난하게 하셔서 뭐 딱히 뭐 지적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저 그 궁금한 게 목소리 크기는 방금 정도요? 제가 뭐 따로 얘기 안 하시면 네. 그러니까 아까 드실 때 이렇게 발표하지 마시고 네. 빨리 분명히 드시고 끝나시면 이렇게 딱 늘어나서 딱 잡고 계시고 이렇게 멀싸멀싸 하지 마시고 아, 네. 오케이? 딱 잡고 이렇게 하시고 오케이? 네. 이러고 발표를 하시던데 이러고 하셨구나. 아, 그랬나요? 없어 보여요. 기억이 안 나요. 그잖아요? 네. 아니 별거 아닌데 이제 아, 그러네요. 한 손으로 네. 들었으면 이런 거 평가하지는 않는데 그게 공정하게 이렇게 등급이 낫지 않겠어요? 네.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합시다. 조금 약간 좀 행정적인 사이드에서 조금 더 좀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